요즘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자, 아니다, 뜨거운 논쟁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무안공항에서 그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조류 충돌 사고였다 하고 난 이후에 새만금처럼 조류 생태계가 있는 곳에 국제공항을 짓는 게 맞는가, 기후위기 시대에 비행기를 자꾸 더 타라고 하는 게 맞는가, 반대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만금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맞는 걸까? 그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고민하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오신, 현장에서 오랫동안 또 지켜보신 전문가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에서 2년 전에 은퇴를 해서 네. 지금 명예교수로 있고요. 27년 동안 새만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도 아직 새만금에서 못 떠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7년간 하셨으면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 관여를 네, 거의 관심을 초기 가지셨던 때부터 거네요. 예.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전북대학에 계셨으니까 진짜 그 지역 사회의 여론이나 현장에서 그렇죠. 진행되는 걸 다 생생하게 보셨을 텐데요. 일단 저희처럼 새만금에서 좀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새만금 하면 굉장히 참 잘 모르겠는 게, 수라 같은 영화를 보면 새만금 다 갯벌 살려가지고 새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다가, 잼버리 같은 경우 왜 새만금에서 했냐고 또 막 이렇게 반대. 새만금은 도대체 어떤 땅인데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뭐가 많이 바뀌고 복잡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새만금은 세계 3대 갯벌이었어요. 3대 갯벌이요. 전 세계에 멸종 위기에 있는 철새들 3분의 1이 오는 곳. 아하.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거기는 그러니까 넓은데 어떻게 표현해드리면 좋냐면 방조제가 32km잖아요. 방조제가 그러니까 32km. 끝에서 남쪽에서 북쪽에 32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러면 돼요. 안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안 보이죠. 아하. 그러니까 수라는 저 북쪽에 있는 끝에 곳이고 있는. 네. 남쪽에서는 수라는 전혀 볼 수 없죠. 중간에서도 볼 수 없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을 방조제로 막아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어떤 간척 사업과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어마어마한 자연의 변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다 매립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한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거 매립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특히 산업단지로 만든다면 네. 한 100년은 걸릴 거다라고 저희 얘기했지만 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농지로 시작을 했다가 처음엔 농지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로 일부가 변합니다. 그래서 수정적으로 농지는 30%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이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인데 농업용지는 지금 다 매립이 됐어요. 농업용지는 사실 매립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지나 도시용지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지는 아직 그 목표에 비해서는 많이 못 졌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매립한 땅에서 그냥 지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로 만든다고 하면 토양을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이게 이제 다 깔아앉으니까 집안 심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이제 그 비슷한 지역을 보면 평당 분양가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매립하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산업단지를 빨리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산업단지는 지금도 이제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가고 있고 대부분 농업용지가 완성이 됐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갯벌로 보존될 수 있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런 수라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지금 새만금에 곳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새만금의 그런 땅에 공항을 짓는다고 하면 벌써 선생님께서 산업단지, 관광단지는 한참 그 공사에
그 공을 들이는 거나 이게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집안을 훨씬 튼튼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국제공항을 짓는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새만금에서 가능한가요? 거기는 국제공항이 나올 만한 면적이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미군 공항하고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어쩌면 미군의 통제까지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제공항 지역으로 적합치가 않죠. 그 옆에 또 미군 공항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류가 무한공항보다 이게 조류 충돌이 가능성이 600배나 높은 것을 감수하고 공항을 만들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역의 대부분의 공항들이 한 1년에 200억 적자를 보고 있는데 많이 안 모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언제 산업단지가 만들어서 도시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수요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은 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으면 산업단지를 먼저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뒤편이고 그냥 공항, 도로 그러니까 뭔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필요한 것들만 만들고 있지 사실상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것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정치적인 선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인들도 물러날 수 없고 이것을 너무나 많이 선전해 왔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잘 사는 거의 상징을 공항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리고 깊게 생각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차역이나 전철역 생기면 주변에 상권도 생기고 사람도 모이니까 상상을 하는 것이죠. 공항이면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 속에 이것만 되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아직도 다 땅값 한번 올라서 신달래라 되고 싶다는 생각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부동산이 마지막 재테크다 다 생각을 하죠 속으로. 그 많은 분들이 다 그러니까 현실과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는 공항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표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사업이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나 필요성이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지금 말씀 중에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의 600배다 했는데 전북에서는 또 도청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하고 이거는 어떤 논란일까요? 제가 새만금 27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질 목표 달성할 수 없을 거다 했더니 2014년까지 달성됩니다라고 했어요. 달성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잼버리 문제 있어요 하니까 문제 없어요 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하더라도 다른 데서 하면 괜찮았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이미 만들어진 땅에서 했다면 더 문제가 적었죠. 그리고 잘할 수도 있었는데 이 상징성 때문에 막 단척한 곳에 그 기회에 땅을 더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땅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잼버리 하기 바로 1년도 안 남은 시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계획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계속 잘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게 번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실한 근거 예를 들어서 600배가 넘는 조류를 막을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기는 국제공항이 될 수 있어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고 설명하면 그나마 믿을 수 있겠지만 그냥 괜찮대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지역 공항들이 이미 다 적자인데 이 지금 산업단지도 못 들어온 새만금에 무안공항을 만드는 게 타당한가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새만금에 그럼 뭘 하지? 농사만 지어야 되나?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새만금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새만금 하면 많은 분들은 찬반 논쟁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는 정말 거기서 맨날 데모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대안
네. 이 환경 보존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네. 어떻게 하면 이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사실은 새만금 처음 시작할 때는 만경동진강의 수질이 너무 나빠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걸 네. 막아버리면 하고 시작이 됐는데 네.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전라북도의 경제사정이 아주 나쁜 때였고 네. 대규모 사고에 목말라 할 때였잖아요. 90년대요. 네. 근데 이것만 하면 잘 산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좀 전라북도 사람들도 좀 잘 살 수 있고 환경도 보존될 수 있는 안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그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재판도 한번 이겼어요. 그 모델이 네. 타당성이 있다 해서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새만금을 바꿔도 좋겠다라고 1심을 승소를 했지만 2, 3심을 패소하신 건가요?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졌죠. 그때 선생님들이 주장하신 새만금 안은 어떤 안이었을까요? 처음에. 그때 방조제가 일부가 튀어져 있었어요. 네. 그대로 놔두고 네. 거기에 다리로 연결해라. 아하. 근데 산업단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 네. 군산 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10년 안에 만들어라. 아하. 그 남쪽에는 관광단지를 하나 만들어라. 네. 나머지는 냅둬라. 그리고 서해안에 관광 중심지로 여기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조제 바깥은 굉장히 깊어져요. 네네. 서해에서 가장 깊은 항구가 생긴다. 일단 관광 항구부터 시작해라. 네. 그래서 이제 10년 안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당신들이 원하는 이 땅이 상당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많은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 10년 후부터 당신들은 산업으로도 돈을 벌고 관광으로 돈을 벌고 여러 가지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 천재처럼 무묘하게 이 많은 땅을 한꺼번에 메꾸겠다고 하면 30년이 지나도 여기서는 아무런 아웃풋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지금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여기 다 못 만들 것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그때는 저희한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현실이 됐죠. 그 방조제 일부를 다 막지 말고 다리로 연결해라 하고 쭉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순천만 그 갈대공원이나 습지공원에 정말 전국에서 다 몰려가잖아요. 거기도 갯벌 간척 반대해서 지킨 건데 만약 새만금이 그랬으면은 지금 저희가 다 한 번씩 갔다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생각이 지금 듭니다. 새만금은 이 방조제를 막고 나서 다 막았죠 이제. 다 막았죠. 그렇게 해서 안에 산란장이 다 죽어버렸죠. 그다음 영양분이 밖으로 못 나가죠. 네. 유속이 유속이 약해가지고 이 뻘들이 쌓이니까 네. 전북의 수산업 피해가 지금 30년 동안 35년 동안 15조를 투자했어요. 새만금에. 네. 수산업만 18조 피해를 봤어요. 근데 관광업까지 하면 네. 한 40조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건설 중인 걸 뭘 보러 가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는 투자 비용은 효과도 못 본 상태에서 네. 한 40조의 돈이 날라갔고 그 지역 주민들은 다 떠나고 네. 지역 소멸 위기까지 가고 있어요. 새만금에서. 그런데도 이 어민들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들으려지 않고 그냥 30년 전에 했던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네. 그래서 30년 전에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안을 듣고 제가 혹했는데 지금 그랬으면 어땠을까? 지금 상황에서 방조제 다 막은 상황에서 그러면 또 어떤 대안을 주장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조력 발전과 내부 수위를 올리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부 수위가 마이너스 1.5m, 그러니까 평균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1.5 낮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올리자. 이제 조력 발전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재생에너지를 얻을 뿐 아니라 네. 지금 새만금의 수질 문제는 이 표층수보다 이 밑에 있는 물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민물이랑 섞이다 보니까 밑에 물이 위층 물이 가볍잖아요. 네. 아래층하고 섞이지 않다 보니까 섞여야 그때 산소가 따라 들어가는데 산소가 안 따라 들어가니까 이 하부층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돼 있어요. 거기서 물이 오히려 썩겠네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만금 호에서 나오는 오염이 네. 동직 만경강에서 들어오는 거에 5배예요. 그런데 이제 조력 발전을 하게 되면 조력 발전은 요즘에
수심 한 13m에서 수차를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네. 깊은 곳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해서 네. 시화에서 보니까 아주 수질 개선 효과가 굉장히 커요. 아, 조력 발전이요. 네, 그래서 조력 발전하면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수질 개선도 엄청 좋아지고 네. 물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 그 변화가 커지면 이제 갯벌이 이제 살아나고. 지금은 이제 50cm 움직이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이제 주력 발전하면 아무래도 이 폭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 그 갯벌들도 많이 복원될 것이고 그럼 최소한 수산 자원의 반 7천억, 7, 8천억은 복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수질도 개선이 되니까 관광업도 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관광업과 수산업이 아주 다시 1조 몇 천억 살아나는. 정도의 이익을 얻으면서 수질 개선 비용은 안 들어가면서 네. 재생에너지는 얻으면서 뭐 생태계는 복원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와서 벼랑간 옛날 우리가 예상한 것도 더 많은 물이 오잖아요. 네. 근데 관문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네. 빠른 시간에 물을 뺄 수 있으니까 산업단지도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력 발전을 해라. 그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거를 하겠다는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예. 그거는 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재생에너지에 관심 갖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거 가지고 모자르다. 조력 발전만으로 네. 모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이게 마이너스 1.5로 내려놓는 것은 200년 빈도에 홍수가 왔을 때 물이 넘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수 시기가 아닐 때는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홍수 시기가 아닐 때는 수면을 올려라. 네. 그럼 그게 플러스 1.5만 올려도 물량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네. 그럼 생태계 복원과 갯벌의 복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수산자원이나 관광에서도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력 발전은 앞으로 5년, 6년 후의 일인데 네. 지금 당장 어민들은 죽겠단 말입니다. 네, 네. 막 그 고창까지 아주 밑에까지 전라북도 모든 지역이 지금 피해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어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수 유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내부 수위를 올려서 해수 유통량을 늘리는 거는 지금 당장 시작을 하고 조력 발전도 준비해 나가자 뭐 하는데 이 저희가 얘기했던 내부 수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자꾸 반대를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이 불안전하다 하는데 그 안에 시설은 200년 빈도를 견뎌되잖아요. 네. 200년 빈도 때 수위가 플러스 1.15m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해수면까지 올리자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그럼 핑계 대지 말고 빨리 하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수 유통 확대를 통한 네. 바다도 살리고 어민도 살리고 생태계도 살리고. 그러니까 새만금 부지를 그렇게 꼼꼼하게 계속 돈 들여서 언제 다 매립할지 모르는데 계속 다 매립하려고 하지 말고 해수 유통이 지금 상태에서 되게 하자는 저희는 이제 거죠. 근데 거긴 이렇게 얘기 드려요. 예. 저희가 이것을 정책화 시키려면 예. 전라북도의 50% 이상분의 동의를 얻어내야 구해야죠. 네. 현재 매립지를 안 만들게 한다 그러면 동의 안 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안은 매립지 만드는데 전혀 상관없이 이미 방수제와 방조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이 매립지 만드는 데 상관없다. 네. 그리고 이 해수유통은 전라북도의 이익을 더 최대화시킬 뿐이다. 아하.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해 주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 생태계 쪽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더 이익이 된다는 되도록. 걸 항상 강조를 해줘야 이것이 정책화가 되니까요. 합의가 되니까. 네. 그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는 찬반만 기억을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27년 동안 거기서 쭉 활동하시면서 계속해서 합의를 만들어 온 게 지금 말씀하신 이 안은 이제 다수의 동의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조력 발전은 상당히 많은 동의를 얻고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 그 사전에 이 담수였거든요. 옛날에 농사에 물을 대기 위한 담수였는데 저희가 30%로 농지가 줄어들었으니 새만금 지금 어차피 농업 용지가 30%가 이게 담수가 됐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목표 수지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에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해서 네. 그것을 이제 함께 이끌어내 가지고 해수 유통을 지금 성경을 시켰고 네. 올해는 그걸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앞으로의 어떤 새만금에는 큰 변화가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조력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공항 말고 재생에너지로 네.
새만금의 산업 발전을 해보자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도 다 새만금에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게 농생명용지는 아직도 소금이 안 빠져서 이렇게 사료만 키워요. 사료 식물만. 거기서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영농형 태양광을 하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네. 여기 주인도 없다. 어차피. 그렇네요. 여기다가 진짜. 그냥 영농형 태양광을 하자. 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요즘엔 기술이 발달돼서 생산량은 10%만 떨어지는데 네. 이익이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할 엄청난 이유가 이익이 없다. 생겨나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가 다 깐다고 하면 네. 1기가와트 원전 4개. 어마어마한 전기가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요즘엔 재생에너지 공급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 공급해줄 재생에너지가 전라북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상 태양광이나 풍력은 앞으로 7년, 10년 후에나 가능하니까. 네. 그럼 당장 뭘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이미 만들어진 땅에 이 영농형 태양광 금방 만든다. 2, 3년이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의 한 7%만 재생에너지예요. 네. 나머지는 다 석탄, 석유, 뭐 원자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 혼자 그걸 다 써도 모자를 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큰일 날 게 이제 이건 그 ESG 펀드를 많이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아리백 회사랑 일하고 싶다거나 탄소 경세를 어떻게 넘어가고 싶으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거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만금이 대규모로 만들게 되면 이 지역에 공장들이 오게 되죠. 네. 그리고 요즘에 송전선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송전선을 걱정하지 말고 직접 지역으로 직접 와라. 주자. 예, 그 송전선을 만들지 않고도 기업들에게 줄 재생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나 그렇죠. 군산 쪽에 있는 기업을 그러면 이게 또 유치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엄청 좋은 효과를 미치잖아요. 하여튼 그런 굉장히 농지를 이미 만들었으니 더 잘 사용해 보자. 네. 그러네요. 거기서 그 염분 때문에 사료 농사를 짓고 있는 거면 그 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하자고 할 때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겠어요. 지역 그렇죠. 사회에서. 네. 그래서 새만금이 또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오늘의 기후는 워낙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도 귀가 솔깃해지는데 전라북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새로운 것이 되다 보니까 네. 관심은 있는데 그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몰라. 무서워. 잘못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또 그랬잖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달갑지 않아 하는 정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있었죠. 더욱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환경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바뀌기를 원하고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 바뀌게 되면 지방도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곧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야 여기 조력 발전이 해양 생태계를 살리는 역할도 하는구나 하는 게 굉장히 새롭고 놀라웠는데요. 어떠신가요? 청취자 여러분, 오창한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을 텐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 청취자 질문을 많이 못 들었는데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혜택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수질 개선이 공짜로 되잖아요. 네. 그거 이미 자연이 우리에게 준 돈이었어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뭘 할 수 있잖아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자 하면 자연이 주는 많은 재택, 이게 사실 이거 돈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지만 이런 것을 함부로 망가뜨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조의 피해를 보고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과 함께 개발이 되어야만 인간도 잘 살고 자연도 보존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숙자님이 새만금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여기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 안 들었으면 정말 몰랐을 얘기입니다. 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님이셨는데요. 저희 기회 닿으면 선생님께 새만금에 대해서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더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